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겐 큰 사랑입니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100억 원을 호가하는 으리으리한 저택이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72세 이순자 여사는 1층, 온갖 잡동사니가 쌓인 창고 옆에 작은 구석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외풍이 드는 방은 한겨울 뼛속까지 찬 기운이 스며들었죠. 같은 시각, 저택 2층의 넓고 따뜻한 안방이었습니다. 며느리 박미영은 고용된 전문 요가 강사의 지도에 맞춰 우아하게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6개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 대신 알 수 없는 기대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음식이 가득 찬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식탁 구석에 남겨진 박미영이 먹다 남긴 피자 상자였죠.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피자 한 조각. 그것이 이순자 여사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혹여나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그녀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딱딱한 빵 끄트머리를 씹어 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2층에서 요가를 하던 박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뭐해요? 귀 먹었어요? 택배 안 받아오고. 이순자 여사는 화들짝 놀라 맨발로 현관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커다란 상자를 든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힘겹게 상자를 받아들려 할 때 박미영이 비싼 홈드레스를 걸치고 2층에서 내려왔죠. 그녀는 택배 기사를 향해 보란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시라. 제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물건 하나 받는 것도 저렇게 힘드시네. 택배 기사는 안쓰럽다는 듯 이순자 여사를 힐끗 쳐다보곤 돌아섰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보다 큰 상자를 거실 한복판으로 옮길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느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손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부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모습을 본 박미영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아, 진짜 재수없게. 어머니, 그 더러운 넝마 좀 당장 버리라고 했잖아요. 볼 때마다 죽은 우리 남편 생각나서 소름 끼친다고요. 이순자 여사는 질겁하며 손수건을 황급히 다시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려는 어미의 손은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혐오스럽다는 듯 혀를 차며 자신의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녀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님, 상속 등기 말이에요. 다음 주면 확실히 끝나는 거 맞죠? 더는 미룰 수 없어요.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다음 주면 완료된다는 확답이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미영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곧 자신의 손에 쥐게 될 것이라는 탐욕이 그녀의 눈에 번뜩였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의 손수건을 더욱 세게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바로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며칠 뒤 100억 저택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며느리 박미영이 자신의 골프 동호회 친구들을 초대해 화려한 브런치 파티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이순자 여사는 여전히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쉴 새 없이 와인 잔을 채우고 빈 접시를 나르며 하녀처럼 불임을 당했습니다. 반짝이는 명품백을 든 친구 중 한 명이 그런 이순자 여사를 보고 박미영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 미영아. 넌 정말 효녀다. 이렇게 어머님 모시고 사는 며느리 요즘 드물잖아. 박미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말도 마, 자기야. 우리 어머니 치매시잖아. 손이 한두 군데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모시겠어. 그녀의 뻔뻔한 거짓 연기에 이순자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억울함에 손이 떨린 탓일까요? 이순자 여사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그만 손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비싼 대리석 바닥이 붉은 와인으로 물들었습니다.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친구들 앞이라 체면을 차릴 줄 알았던 박미영의 입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수없게.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얼마짜린 줄 알아요? 칠칠 맞게.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이순자 여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붉게 물든 바닥을 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던 파티는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자 박미영의 분노는 고스란히 이순자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친구들이 미처 다 먹지 못한 고급 스테이크와 캐비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그 음식들을 보란 듯이 이순자 여사 앞에서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파티도 망치고 이게 다 돈이 얼마야. 재수 없는 늙은이. 이순자 여사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순자 여사에게 주어진 것은 차디찬 찬밥 한 덩이와 누렇게 변한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깊은 모멸감에 잠 못 이루던 이순자 여사는 창밖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미영이 몰래 문을 열어주고 낯선 고급 스포츠카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박미영의 내연남 미스터 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구석, 차 안에서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순자 여사는 치가 떨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차 안에 있던 박미영이 창가에 서 있는 이순자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잠시, 그녀는 오히려 이순자 여사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영은 이순자 여사의 구석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늙으면 잠이나 곱게 잘 것이지. 어젯밤에 뭘 엿본 거예요? 그녀는 방구석이 더럽다는 트집을 잡으며 이순자 여사의 얼마 되지 않는 짐들을 닥치는 대로 엎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이며 옷가지가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는, 죽은 듯이 지내라는 무언의 경고였죠. 이순자 여사는 쑥대밭이 된 방 안에서 공포에 질려 떨어야 했습니다. 상속 등기 완료일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박미영은 집안에 재수 없는 기운을 싹 빼야 한다는 알 수 없는 핑계를 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청소 용역 업체 직원 여러 명이 저택에 들이닥쳤죠. 그들은 이순자 여사의 존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처럼 집안의 물건들을 닦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어젯밤 쑥대밭이 되었던 방 한구석에 쭈그려 앉아 이 모든 소란이 끝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때 박미영이 이순자 여사의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매서운 눈은 이순자 여사의 품을 향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낡은 손수건이 든 품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박미영은 방을 둘러보던 청소 직원들이 보란 듯이 서랍에서 커다란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이리 내놔요. 이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뭘, 그 재수 없는 넝맛 쪼가리, 당장 내놓으라고요. 좋은 말할 때. 박미영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이순자 여사의 품속으로 손을 뻗어 손수건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지금껏 며느리의 온갖 모진 구박을 묵묵히 참아왔던 이순자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아들의 목숨과도 같은 이 손수건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젊고 힘이 센 며느리를 70대 노인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이거 나, 늙은이가 힘만 세네. 나. 박미영은 이순자 여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순자 여사는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손수건은 결국 박미영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방문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청소 직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미영은 그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빼앗은 손수건을 가윈 아래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이순자 여사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습니다. 아니, 안 된다. 미영아, 제발, 그것만은, 제발. 이순자 여사는 넘어진 채로 며느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도 며느리 앞에서의 체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유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미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이내 가위를 거두었습니다. 자르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을 주기로 마음먹은 듯 했죠. 그녀는 이순자 여사의 얼굴 바로 앞에 흙먼지 묻은 손수건을 툭 던졌습니다. 꼴 보기 싫어. 내일 이 집 쓰레기 싹 다 치울 거니까 그때 이것도 같이 버릴 줄 알아요. 알았어요? 박미영은 청소 직원들을 향해 뭘 쳐다봐? 일이나 해. 라고 소리치곤 방을 나갔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을 주워들었습니다. 아들의 채취가 밴 손수건은 이제 어미의 서러운 눈물로 흠뻑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는 칠흑 같은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 박미영이 그토록 기다리던 상속 등기 완료일이 밝았습니다. 하늘도 그녀의 탐욕을 아는 것인지 아침부터 장대 같은 폭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습니다. 박미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이순자 여사의 구석방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어머니 들었어요? 오늘부로 이 집, 이 재산 전부 다 완벽하게 내 소유가 됐어요. 이순자 여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절망감에 그저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짐 챙기세요. 내가 예약해둔 최고급 요양원으로 당장 가셔야 하니까. 쫓아내기 전에 박미영은 최고급이라는 말에 힘을 주며 이순자 여사를 재촉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망연자실한 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자신의 낡은 짐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수건만은 잃어버릴세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짐을 챙기던 이순자 여사가 무거운 마음으로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박미영이 제대로 쌌나 어디 좀 보게라며 이순자 여사의 가방을 함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손수건이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아, 이 지긋지긋한 넝맛 쪼가리. 내가 어제 버리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박미영은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듯 주방에서 들고 온 음식물 쓰레기 집게로 그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빗줄기가 쏟아지는 현관 밖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빗물이 넘쳐 흐르는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이순자 여사가 창밖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손수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는 믿을 수 없는 순간을 말이죠. 이순자 여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비명을 지르며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안 돼. 미영아. 그것만은 제발 안 돼. 이순자 여사의 처절한 절규가 굵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박미영은 맨발로 쫓아온 시어머니를 보고 오히려 악마처럼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꼴 좋다 어머니. 내가 버린다고 했죠? 이 재수 없는 거. 그리고 이순자 여사가 젖은 마당을 가로질러 손을 뻗기도 전에 며느리는 집게를 털어 손수건을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철퍽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유품은 빗물과 음식물, 찌꺼기가 뒤엉킨 구정물 속으로 속절없이 처박혔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절규하며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불어난 쓰레기 더미는 손수건을 금세 삼켜버린 뒤였습니다. 박미영은 이 비참하고 처절한 광경을 현관 지붕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는 가증스럽게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웃어보세요. 요양원에 보낼 기념사진 찍어줄게. 하하. 그녀는 비를 맞으며 쓰레기통을 붙잡고 오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여사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아들의 마지막 흔적과 함께 썩은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아, 내 아들아, 를 목 놓아 부르짖으며 엎어진 쓰레기 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흙탕물이 뒤범벅되어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손수건을 찾아야 한다는 처절한 일념뿐이었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쓰레기 더미 속을 기어다녔습니다. 현관 지붕 밑에 서 있던 며느리 박미영은 그 비참하고 처절한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박장대소하고 있었습니다. 하하, 꼴 좋다. 아주 뒹굴어 보시지. 영화가 따로 없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빗소리를 뚫고 저택 대문 앞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죽은 아들의 가장 절친한 후배이자 이웃에 살던 김정혁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며칠 뒤로 다가온 친구의 49제 준비를 이순자 여사와 상의하기 위해 연락했다가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되어 직접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친구의 어머니가 폭우 속 쓰레기 더미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었고 며느리 박미영은 그 모습을 현관에서 촬영하고 있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이순자 여사에게 달려가 자신이 입고 있던 비싼 재킷을 벗어 젖은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순자 여사는 김 변호사를 보자마자 참았던 모든 서러움이 북받친 듯 그의 팔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김 변호사, 우리 아들 손수건, 저 여자가 저기 버렸어. 내 아들. 김 변호사는 그제야 모든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박미영을 향했지만 그는 일단 이순자 여사를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흙탕물과 오물이 뒤엉킨 쓰레기 더미를 매서운 눈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구정물에 젖어 넝마처럼 변해버린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손수건 귀퉁이에 새겨진 아주 작은 독수리 문양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생전에 친구가 혹시 모르니 형만 알고 있어라며 비밀리에 공유했던 그들만의 표식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습니다. 그리고 특정 각도로 독수리 문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과 흙탕물에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수건 표면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특수 문자열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김정혁 변호사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박미영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현관에서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김 변호사 아니에요? 웬 남의 집 불구경이래? 비 맞지 말고 들어와요. 김정혁 변호사는 빗물에 젖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이순자 여사를 부축해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순자 여사의 온몸에서는 흙탕물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죠. 박미영은 값비싼 대리석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이 불쾌해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딜 그 더러운 꼴로 들어와요? 당장 나가요. 냄새나. 하지만 김정혁 변호사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박미영을 가볍게 밀치고 이순자 여사를 거실 중앙의 푹신한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에 젖어 넝마가 된 낡은 손수건을 고급스러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박미영은 그 모습에 기가 차다는 듯 코를 막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저 냄새나는 걸레짝을 지금 어디다 올려놔. 당장 치우지 못해. 김정혁 변호사는 며느리의 발악에 더 이상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들고 온 묵직한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자외선 UV 특수 라이트였죠. 박미영은 저게 뭔가 싶어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거실의 모든 조명을 끄고 두꺼운 암막 커튼까지 모두 쳤습니다. 순식간에 한낮의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딸깍. 김 변호사가 라이트를 켰습니다. 푸른 빛이 젖은 손수건의 독수리 문양을 비추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먹게 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미세한 글자들이 선명한 형광색으로 빛나며 손수건 표면을 가득 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미영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라 생각하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쇼예요, 지금? 늙은이 홀리려고 어디서 이상한 장난감이라도 가져왔어요? 유치하게. 그 순간 김정혁 변호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이것은 고 박재민 씨의 유일한 법적 유언장 원본입니다. 박미영의 웃음소리가 그쳤습니다. 뭐라고요? 유언장? 그게 무슨... 김 변호사는 라이트로 손수건을 비추며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듯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박재민 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저 김정혁의 입회하에 특수보안업체에서 제작한 홀로그램 유서입니다. 법적 효력은 박미영 씨가 가진 그 어떤 서류보다 우선합니다. 넋이 나간 이순자 여사도 충격에 빠진 박미영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손수건에 적힌 내용을 또박또박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이 유서를 내 아내 박미영이 볼 것을 대비해 작성한다. 유서 안에는 박미영이 내 연남 미스터 박과 나눈 수많은 통화, 녹취 파일이 저장된 비밀 계정의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생전의 어머니 이순자 여사에게 퍼부었던 온갖 학대와 구박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죠. 박미영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장이 김 변호사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 재산 100억 원은 나를 평생 길러주신 유일한 피부치, 나의 어머니, 이순자님께 전액 상속한다. 잠시 숨을 고른 김 변호사가 마지막 한 줄을 얼어붙은 박미영을 향해
힘주어 읽었습니다. 아내 박미영은 나를 기만하고 내 어머니를 학대하였음 바 단 10원의 유산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박미영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 가짜야, 다 가짜라고, 사기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갑을 용서해 주세요. 어둠 속에 잠겼던 거실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며느리 박미영이 발작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사기극이라고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죠. 가짜야. 다 가짜라고. 내가 이미 오늘 아침에 상속 등기 다 끝냈단 말이야.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박미영은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놓인 젖은 손수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 증거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혁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 유언장은 오늘 아침 9시 정각부로 법원에 정식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박미영의 귀에 꽂혔습니다. 박미영 씨가 오늘 오전에 완료했다는 그 상속 등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로 법적 효력을 잃고 전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관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학대하며 촬영하던 그 휴대폰 동영상, 저 현관 CCTV에 찍힌 모든 것, 그리고 며칠 전 댁에 왔던 택배 기사의 증언까지 당신의 불법적인 학대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미영이 뭐라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김정혁 변호사는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짧게 통화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체격의 보안업체 직원 2명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박미영 앞에 서서 기계적인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이 저택의 합법적인 소유주는 이순자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사유재산 불법 점유에 해당하므로 즉각 퇴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제야 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은 것일까요? 방금까지 악을 쓰던 박미영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빗물에 젖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이순자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여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아들의 손수건 유서만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죠. 박미영의 애처로운 연극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거 나. 어머니, 말 좀 해보세요. 박미영은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홈드레스 차림 그대로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가 내동댕이 쳐진 곳은 바로 조금 전 자신이 손수건을 버렸던 그 대형 쓰레기통 옆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재수 없다며 버렸던 그 넝마 쪼가리가 100억 원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100억. 내 돈. 아. 박미영의 실성한 듯한 절규가 빗속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쾅! 저택의 무거운 대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박미영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폭풍우가 몰아쳤던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했던 이순자 여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늘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곱게 빗어올린 머리에 단정하고 기품이 흐르는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축하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든든한 아들처럼 그녀를 지키는 김정혁 변호사가 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함께 서 있었죠. 그들 뒤로 박재민 마이너스 이순자 장학재단이라는 현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벽에는 이제 특별한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특수 처리가 되어 영구 보존된 바로 그 손수건 유서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죠. 현판식이 끝나고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가난하지만 성실한 대학생들이 이순자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순자 여사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회장님처럼 꼭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한 듯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아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감동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도심의 어느 초라한 편의점 구석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깡마르고 초췌한 모습의 박미영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구석진 자리로 황급히 숨어들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손님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맞지? 그 100억짜리 저택에서 쫓겨난 여자. 뉴스에도 나왔잖아. 어머, 웬일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욕심 부리다 꼴 좋다. 박미영은 사람들의 노골적인 손가락질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컵라면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뜨거운지 서러운지 모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쓰레기통에 내버렸던 그 손수건 한 장이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말이죠. 다시 재단 사무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순자 여사는 홀로 남아 벽에 걸린 아들의 손수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액자 속 손수건을 따뜻한 손길로 부드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사랑은 이제 그녀를 통해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순자 여사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동시에 더없이 평온하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의견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겐 큰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